자, 이어서 그 마케팅의 흐름 및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의 개념과 트렌드 변화를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 아까 수요는 결국은 구매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의도를 가져야 결국은 수요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급도 마찬가지로 생산 능력이라는 그런 전제가 맞춰져야 됩니다. 어쨌든 수요와 공급 관계의 변화, 그 다음 고객의 니즈의 다양화, 고객 니즈의 다양화, 그 다음 그 기업 그리고 교환 주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의 정대. 요거는 갈수록 더 중요시되고 더 강조되는 그런 그 덕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죠. 그 다음 마케팅의 이런 그 변화에 따라서 크게 보면 수요와 공급의 관계 변화, 고객 니즈의 다양화, 그 다음에 교환 주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 정대. 자,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마케팅의 개념도 진화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옛날에는 그 수요가 공급보다 컸죠. 물자가 부족했던 시대죠. 만들면 팔렸던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때는 생산지향적 경영활동.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많이 만들 건가? 그 다음에 어떻게 싸게 만들 건가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은 원가 절감, 유통 확산 이런 등의 방법을 통해서 생산의 효율성에 몰두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더 저렴한 상품, 그 다음에 더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기업의 목표로 삼았어요. 이때는 그래도 그 기업이 장사할 만했죠. 최고였죠. 요즘은 반대입니다. 산업의 발전 등으로 인해서 공급이 수요를 총하게 됐어요. 아주 모든 재화가 넘칩니다. 이마트에 가면 상품으로 넘쳐나고 라면도 무슨 진라면, 열라면, 신라면 뭐 아주 그냥 뭐 이루 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마트도 이마트 또 이마트 트레디어스 무슨 롯데 쇼핑 또 요새는 또 인터넷이 워낙 발달돼서 뭐 인터넷만 딱 켜고 네이버에 딱 검색만 하면 그냥 싼 가격 순으로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제품 중심의 컨셉이 등장하게 됐어요. 프로덕트 중심의 컨셉이죠. 또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 공급 과잉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물량이 넘쳐나는 시대죠. 그래서 공급 과잉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급 과잉 시대. 그래서 기업은 소비자들에게 그 자사의 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판매 활동, 마케팅 활동 어떻게 팔아야 될 것인가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이 팔아야 될 것에 집중하는 걸 뭐라 그랬느냐? 판매 중심의 마케팅 활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크게. 그래서 제품 중심, 그 다음에 옛날엔 생산 중심,
그 다음 제품 중심, 그 다음에 판매 중심, 이렇게 그 진화를 해간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컨셉은 이런 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품의 품질과 기능, 동일한 이런 기능을 가진 제품의 선택지가 무수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소비자는 점점 눈이 높아졌습니다. 눈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더 큰 가치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한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서 결국은 경쟁자보다 더 큰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경쟁 구도의 변화, 또 경쟁 심화는 그 경쟁을 통한 그 상향 평준화, 그 다음에 그 어떤 자발적 그 품질 개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긍정적인 요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하면 노력하지 않으면, 그리고 거기에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결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라도 거기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그 도표로 그려본 그림입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생산 컨셉이에요. 이때의 소비자는 저렴한 상품, 구입하기 용이한 상품을 선호했어요. 기업은 생산, 원가 절감, 유통 확산, 효율 또 효율을 추구했던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중심적인, 이때는 고객은 최고 품질, 최고 성능, 그 다음에 혁신적 디자인, 그런 상품을 선호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품질 개선에 당연히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혁신적 신상품 개발에 올인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스마트폰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애플과 그 삼성전자의 전쟁, 여기에 물론 이제 중국의 뭐 샤오미, LG전자 뭐 다양한 브랜드가 있지만 크게는 결국은 삼성과 애플의 전쟁이다. 아이폰과 갤럭시의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나날이 그 디자인이 달라요. 엔지니어 중심 개발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그 스마트폰도, 그 다음에 이제 폴드가 나오잖아요. 폴드도 길쭉하게 이렇게 접었다가 지금은 넓게 이렇게 접히는, 이거 완전히 탁 펼치면 완전히 TV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발짝 더 나가서 경쟁이 더 심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비자는 한 번 구매한 제품을 계속 그 내가 재구매를 그 하기 위해서 너네가 뭔가 그 바꿔봐라, 뭐 이런 요구를 가지고 있어요. 나 한번 지켜보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 기업은 거기에 대해서 뭐 따로 틀리다고 이렇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런 고객의 구매 의도에 결국은 내가 맞춰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고객은 오르니까. 고객은 항상 최상의 것을 추구할 자격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갔습니다. 마케팅 컨셉입니다. 판매보다도 더 강렬해지고 더 자극적이 된 거죠. 고객은 더 큰 가치를 선호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기보다도 말도 안 해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내가 뭘 좋아하게 될지 모르겠어.
한번 맞춰봐. 내가 뭘 좋아하게 될지 니네가 만들어 놓고 나면 그거 보고 내가 결정할게. 야, 이거 참 이것보다 무서운 게 뭐가 있어? 아니 우리 회사에서 만들어 놓으면 그 만들어 놓은 거 보고 내가 좋아할까 말까를 결정한다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기업은 더 큰 가치를 그대로 수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TV, 삼성전자의 TV가 미국에서 최고 많이 팔리고 LG전자의 냉장고가 미국 시장을 석권하고 이건 뭐 대단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더 앞으로 어떻게 사회가 진화될 거냐, 어떤 진화해야 될 어떤 방향성을 보면 결국은 컨셉은 고객이다. 키워드는 고객이에요. 그 다음에 커스터머 포커스. 그 다음에 공익적, 사회적, 또는 한 단계 요새 더 붙인다면 환경적. 자, 이런 컨셉으로 뭔가 바뀌어질 겁니다. 그래서 고객은 이제 획일성에서 벗어날 거예요. 남들하고 똑같은 건 싫어합니다. 지금 이제 제일모직 갤럭시 매장에 가면 로가디스, 갤럭시 이런 상품들 보면 양복이 막 천편일적으로 똑같은데 앞으로는 이제 똑같은 옷을 10벌 이상 만들지 않는 이런 세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왜냐? 고객마다 나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선호하기 때문에 고객이 뭔가 이 주문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옷에서 나는 그 왼쪽에 주머니는 없애주고 그 바지의 그 끝에 다는 나는 8인치 정도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요 통은 거의 허벅지에 달라붙게 좁게 이렇게 거의 뭐 레깅스 스타일의 바지를 만들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맞춤 옷이 되는 거죠. 일단 기성복 매장인데 그 개별 고객들의 니즈를 총체적으로 반영한 거의 맞춤 양복점을 방불케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기업은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통한 충성도, 결국은 그 이야기죠. 커스터마이즈, 아까 말했던. 그래서 장기적 점유율, 장기적 이익 추구,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공리시대, 사회적 복지와 가치를 정대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은 이제 본격적으로 마케팅 컨셉을 중심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객들은 자기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받길 원해요. 그래서 고객들의 충성도를 기업이 알아서 정대시킬 방안을 찾고 그 다음에 기업은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고객 중심의 컨셉과 함께 가져가고 그 다음에 기업 시민으로서의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소셜 컨셉으로 발전돼 가고 있는 이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그런 추세로 급속도로 진입하고 있는 일부 아이템에서는 이미 그 진입이 아니고 성큼 그 속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마케팅의 기능은 어떻게 될 거냐? 자, 첫째, 모든 전략적 관리와 집행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전략적 관리는 뭐예요?
관리의 대상이 뭐예요? 리소스죠. 기업의 리소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할 거다. 전략적으로 관리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은 써야 될 명세를 명확히 정하고 거기에 바로 집중한다는 뜻이죠. 이게 모든 전략적 관리와 집행을 담당하는 주체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생산과 소비의 중간 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생산의 주체, 그 다음에 소비, 요 사이에 마케팅이라는 것이 놓여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뭐 지금도 여기에 놓여 있긴 한데 여기서 뭔가 소비의 패턴에 따라서 뭔가 여기서 생산이나 이런 전방을 지휘하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마케팅에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도 매스 프로덕션, 매스 프로덕션이 대량 생산이죠. 매스 프로덕션이 아니라 그 커스터마이즈 프로덕션, 굉장히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 고객 맞춤 생산 방식. 그러니까 매스 프로덕션은 이제 이미 이제 그 박물관이나 가야 되는 상황이고, 커스터마이즈 프로덕션 방식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고, 그 변화를 지휘해야 될 주체로 마케팅이 등장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예견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사전에 균형성을 가지게 한다. 이것은 2번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있으려면 각각의 파트별로, 첼로는 첼로, 바이올린은 바이올린, 피아노는 피아노, 이 각 악기의 이 소리를 각기 들어야 돼요. 지휘자는 다 각기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그 문제가 있다는 게 바로 진단이 돼야 돼요. 뭔가 이상한데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지, 그걸 모르면 그건 지휘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지휘자는 뭔가 이상하면 저 바이올린 2번 딱 문제를 정확하게 딱 짚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자, 기본적인 마케팅 기능에는 환경 분석이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마케팅 조사, 세 번째는 소비자 분석, 네 번째는 상품 기획, 다섯 번째는 유통 기획, 그 다음에 촉진 기획하고 가격 결정을 하나로 묶어서 여섯 번째. 그래서 이 6개의 그 요소들이 마케팅의 중요한 그런 기능이 될 것이다. 자, 이게 향후에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마케팅, 그러면 뭐 포피 이야기나 하고 프라이스 정책, 그 다음에 플레이스 정책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고 회사의 전체 자원을 어디에다 집중할 것인가를 배분하는 경영의 차원으로 이게 상향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회사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려면 회사 요소의 각각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파악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이 마케팅의 기능에는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마케팅, 소비자, 상품, 유통, 촉진, 가격, 이런 총체적인
그 기능이 마케팅의 주요 기능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의 자 기본적인 체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마케팅 믹스라고 그랬어요. 마케팅 믹스. 처음에는 이 네 개였어요. 네 개. 첫 번째가 프라이스, 두 번째가 프로덕트, 세 번째가 프로모션, 네 번째가 플레이스. 그래서 가격, 제품, 촉진, 유통. 이 네 개가 이제 소위 말한 마케팅의 4P라고 했죠. 이것을 어떻게 그 적절히 그 조합해서 운영하나가 우리가 마케팅 믹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늘었어요. 다섯 번째, 물리적 증거, 즉 physical evidence. 야, 이게 어려운 게 나왔습니다. physical evidence. 그 다음에 여섯째, process. 일곱 번째, people and customer. 결국은 이 세 가지가 추가된 이유는 이 4P로만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복잡한 상황은 결국은 physical evidence, process, 사람이라는 그런 그 관리 팩터를 더 추가해서 결국은 시장 세분화, 포지셔닝 전략, 이것은 뭐 전통적으로 세그멘테이션하고 포지셔닝은 그대로 그 동일합니다. 여기에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 이게 이제 마케팅 전략이죠. 여기에 그 중간에 T가 빠졌죠. 타겟 마켓은 요 사이 언저리에서 생략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그 다음에 타겟 마켓 포지셔닝, 항상 이렇게 이어져서 우리가 STP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는 STP 전략을 그 가장 성공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행동에 대한 이해가 아주 빠르면서도 시기적절하고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STP 전략이 수립되고 결국은 전체 마케팅 개념은 자 이런 STP 전략을 포함한 7P 마케팅 믹스를 포괄하는 쪽으로 확장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기본적인 마케팅 믹스는 아까 말했던 4P입니다. 자, 프로덕트, 플레이스, 프로모션, 프라이스. 그래서 마케팅 믹스는 고객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또는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업이 관리하는 주요 요소, 이게 이제 마케팅 믹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4P를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4P는 뭐냐? 자, 이게 나오는 그 언어의 그 측면에서 이해하면 되는데 조금은 좀 그 뉘앙스가 다를 수도 있어요. 제품은 기업이 표적 시장에 제공하거나 그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총체를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덕트에는 서비스까지 무형의 그 제품까지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플레이스는 유통입니다. 그래서 표적 시장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든 기업 활동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스는 요즘 굉장히 그 확단됐죠. 옛날에는 플레이스가 대리점, 그 다음에 그 저기 그 영업소, 뭐 그래도 지금은 뭐 이 대리 그 판매 채널이 너무나 다양해서 이루 그 손을 꼽을 수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촉진, 프로모션. 자, 그래서 이것은 상품의 장점을 알리고
그들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구매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품 수요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기업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우리가 촉진, 프로모션이라고 합니다. 결국 광고 판촉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프라이스. 프라이스는 가격은 상품을 획득하기 위해서 고객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4개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확장이 일어났어요. 자, 확장된 마케팅 믹스의 피지컬 에비던스, 즉 물적 증거는 뭐냐? 물적 증거라는 것은 서비스가 전달되고 또 기업과 고객이 상호작용하는 제반 환경을 말합니다. 서비스가 전달되고 기업과 고객이 상호작용하는 제반 환경, 어떤 게 있겠어요? 그 제반 환경은 일단은 그 어떤 고객과 만남의 장소가 있겠죠. 소위 말하는 MOT. MOT가 은행 같은 경우는 은행의 창구가 MOT가 됩니다. 창구에서 저 번호표를 뽑으세요. 그러면 번호가 딱 전광판에 표시가 되면 자 3번 고객님 그럼 딱 달려가서 번호표를 주고 자신의 볼일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은 어때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면 인터넷에서 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첫 번째 화면으로 딱 가는 순간이 MOT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까? 뭐 특별한 상황도 있을 수 있죠. 뭐 그래서 어떤 뭐 대출을 받는다든가 또 이럴 경우에는 직접 그 창구에 가서 조금 더 그 심층적인 면담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요런 그 어떤 만남의 장, 상호작용하는 제반, 여건, 환경, 장소 이런 것들이 물적 증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뭐냐? 서비스를 의사소통하고 성과를 촉진하는 모든 요소. 그러니까 서비스를 의사소통하는 건 뭐예요? 이 서비스를 사시겠습니까? 마시겠습니까? 하는 방식에 관련된 소통이죠. 그 다음에 자 이것을 사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고객이 구매하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에서 동원되는 제반 요소들 이를테면 광고 그 다음에 그 광고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이를테면 카톡의 그 기업 플러스 활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블로그나 이런 데 바이럴 마케팅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물적 증거, 피지컬 에비던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people and customer. 그래서 서비스 전달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인적 요소들인 사람, 그 유통 과정에 참여하는 그 이를테면 판매사원, 그 다음에 배달원, 그 다음에 뭐 여기 고객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필요한 경우에 엔지니어링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people and customer에 포함되는 그런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가 되겠는데요. 프로세스 과정이란 서비스가 전달되는 실제적인 절차, 구조, 그리고 일련의 활동의 흐름으로서 서비스의 전달 및 운영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를테면 그 백화점에서 옷을 샀는데 구두를 샀는데 구두가 뒤굽이 다 따랐어요. 그럼 자 다시 백화점에 다시 가서 뒤굽을 교환해 주세요. 이러니까 자 이 본사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사에 가서
본사에 수선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20일이 걸립니다. 이러면 이 서비스가 전달되고 저쩌고 하는데 20일이 걸리는 거예요. 이런 전달 및 운영 시스템 전반을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이걸 단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프로세스를 개선을 해야죠. 단축시키는 활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확장된 마케팅 믹스를 자, 요약을 해보면 자, 여기서 7P라고 합니다. 마케팅 4P가 아니고 7P.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플레이스, 프로세스, 피지컬, 에비던스, people 이렇게. 그래서 프로덕트는 물리적 상품 또는 무형의 상품, 그 다음에 품질 수준, 보조물, 포장 상태, 품질 보정의 방식. 품질 보정은 굉장히 품질 보정, 품질 관리 어떻게 틀릴까요? 품질 보정은 우리가 QCD에서 요 스몰 Q에 해당해요. 요 품질 관리는 뭐냐? QCD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품질 관리는 QCD, 즉 퀄리티 코스트 딜리버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경제적으로 하는 활동을 우리가 품질 관리라는 거예요. 이 품질 보정은 경제적인 게 아니에요. 비용 무한입니다. 그 다음에 품질 관리는 기업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업을 위해. 품질 보정은 고객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품질 관리와 품질 보정의 기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품 계열, 브랜드 이런 것들이 확실히 프로덕트의 한 꼭지가 되겠고요. 프라이스는 가격의 유연성, 가격 수준, 그 다음에 거래 조건. 거래 조건은 뭐예요? 계약금은 얼마로 하고 중도금은 얼마라고 잔금은 얼마라고 이렇게 나눠서 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카드가 되냐 안 되냐 뭐 그런 조건일 수도 있고 무이자가 됩니까 뭐 이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거래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차별화, 그 다음에 할인, 애누리 이런 것들이 여기에 가격 조건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프로모션은 촉진 믹스, 인적 판매, 광고 판촉 홍보 이런 것들이 다 이게 포함이 됩니다. 플레이스는 경로의 유형, 그 다음에 노출, 얼마나 우리 상품이 고객의 시각에서 눈으로 보이게 노출이 되느냐 이 기준이. 또 중개상, 매장의 위치, 운송, 저장, 경로 관리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프로세스는 자, 서비스 활동의 흐름, 서비스 전달 단계의 수, 고객 참여의 수준 이런 것들이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피지컬 에비던스는 설비 설계, 장비, 표지, 종업원 복장, 명함, 팜플렛, 계산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피플은 종업원 선발,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종업원 조사, 그 다음에 고객의 교육, 의사소통, 문화 가치 이와 같은 것이 피플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장된 마케팅 믹스 7가지의 세부적인 요소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케팅 전략입니다. 마케팅 전략은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겠습니다.